1월 8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03% 상승한 4,552.3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26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35% 하락한 944.0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0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8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2종목, 코스닥에서는 26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계양전기, 성문전자, 다원넥스뷰, 코퍼스코리아, 뷰티스킨, HM넥스, 모베이스전자, 비카전자, 인베니아, 솔디펜스 10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유일에너테크와 조이억스앤코 2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8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에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지수는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주요 기술주들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지수가 고점에 있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은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잠정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2% 증가한 93조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208% 증가한 20조 원을 기록했어요. 인공지능 특수로 삼성전자는 2018년 3분기 이후 7년 만에 역대 최대의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어제 정규장 마감 후 보통주 1,800만 주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는데요. 임직원 보상을 위한 취득이라고 밝혔어요. 취득 물량은 2조 5천억 원 규모에 해당하며 취득 예상 기간은 오늘부터 4월 7일까지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도 삼성전자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반면에 삼성전자의 호실적 속에서 하이닉스는 실적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반도체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HM넥스는 언론을 통해 자회사인 SMI의 광원도 센서가 마이크론의 품질 테스트에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광원도 센서는 차세대 반도체 공정의 핵심 부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SMI는 이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고 마이크론의 싱가포르 공장의 품질 테스트를 최종적으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월 사용량의 10% 이상을 공급하고 내년 이후에는 50% 수준까지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실제 수주 접수는 올해 1분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HM넥스, 다원넥스뷰 순입니다. 다음은 이번 바이오 테마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월 12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가운데 바이오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젯밤 미국장에서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라이릴리는 미국 바이오 기업인 벤틱스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어요. 벤틱스는 만성염증을 조절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일라이릴리가 이번 인수를 통해 당뇨와 비만 치료제를 넘어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인수 금액은 12억 달러로 하나로 1조 7천억 원 규모이며 전액 현금으로 인수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바이오 및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삼익제약은 언론을 통해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어제 상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인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특허는 매일 복용하는 경구제를 한 달에 한 번만 투여하는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로킷헬스케어는 언론을 통해 위고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위고그룹은 중국 의료기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인공지능 초계인화 장기재생 플랫폼의 상용화를 위한 파트너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셀트리온의 국내 생산 파트너사로 등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정정 공시를 통해 작년에 공급 계약을 맺었던 상대방이 셀트리온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공시를 두고 본계약이 체결되기 전 테스트 계약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우주항공 테마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올해 3분기 중으로 누리호 5기를 발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주항공청은 올해 우주 분야 연구개발에 9,495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확정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기술로 K-스페이스에 도전한다는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투자 계획이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스페이스X의 상장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우주항공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노스페이스는 언론을 통해 포르투갈의 발사장 운영사인 아틀란틱 스페이스포트 컨소시엄과 신규 발사장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약으로 이노스페이스는 올해부터 5년간 포르투갈의 산타마리아 섬에 위치한 말부스카 발사장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번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로봇 테마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전해지면서 어제 현대차그룹주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및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틀 전 젠슨 황 CEO는 엔비디아가 벤츠와 협업하여 자율주행 차량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후 정의선 회장과의 회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와 현대차 간의 파트너십이 자율주행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어요. 다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일부 기업들만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모베이스 전자는 2024년에 현대차와 체결했던 1조 원 규모의 컨트롤러 공급 계약이 올해부터 실질적인 매출로 연결된다고 전해졌는데요. 모베이스 전자 외에도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현대차의 로봇 밸류체인에 합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문전자가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미국 차량 판매량이 호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성문전자가 현대차의 금속 증착 필름을 공급 중인 사실이 지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양전기는 지난 12월 현대트랜시스와 로보틱스 모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계약 금액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하며 계약 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모베이스 전자, 성문전자, 계양전기 순입니다. 다음은 5번 방산 조선 테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내년 국방 예산은 1조 달러가 아닌 1조 5천억 달러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 예산이 증가될 경우 방산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조선업계가 미국 외 다른 국가들의 군함 건조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전 세계 군함 중 1,000척 이상이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알려졌어요.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올해부터 국내 업체들이 전 세계 군함 사업에 도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방산 및 조선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솔디펜스는 1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취득 기간은 내일부터 4월 8일까지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코퍼스 코리아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 이 대통령은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 같은 발언에 콘텐츠 및 엔터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뷰티스킨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인해 이틀 연속 상한가에 들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기준 가격은 4,055원이며 뷰티스킨의 오늘 종가는 6,850원입니다. 다음으로 빛가전자는 어제 장마감 후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동인 C&D를 대상으로 1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1.6T급 광트랜시버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빛가전자가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이번 개발을 토대로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들 및 데이터 센터 운영사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인베니아는 13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가 올라오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5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이번 공급 계약은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기업인 HKC에게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입니다. 계약 규모는 최근 매출액 대비 60%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월 3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캐리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셀로메드는 최근 LNC바이오에 인수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LNC바이오가 인수 결정을 철회했다고 밝히면서 이틀 연속 하한가로 마감한 바 있습니다. 셀로메드는 유상증자 대상자를 TD랜드 마크 조합 1호로 변경했으며 유상증자 이후 TD랜드 마크 조합 1호가 셀로메드의 새로운 최대주주로 등극할 예정인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셀로메드가 재무 리스크 해소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다고 전해졌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더 핑크퐁 컴퍼니는 언론을 통해 동남아시아의 주요 시장에서 공간 기반의 엔터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라별 특성에 맞춘 공연과 스포츠, 체험형 이벤트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EV 첨단 소재는 언론을 통해 프롤로지움 테크놀로지가 세스 전시회에 참가하여 전고체 배터리의 혁신을 발표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프롤로지움 테크놀로지는 대만의 전고체 배터리 기업이자 EV 첨단 소재가 투자한 기업이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2개가 있었습니다. 먼저 유일에너테크는 어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인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어제 장마감 후 추가 상장 공시가 올라오며 오늘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유상증자 물량인 1,880만 주가 다음 주 월요일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발행 가격은 1,475원이며 유일에너테크의 오늘 종가는 1,330원입니다. 이와 함께 2회차 전환사채의 발행 가격을 2,270원에서 1,747원으로 조정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어서 조이옥스앤코는 최근 대표가 하청업체 직원을 폭행했다는 논란이 발생한 바 있는데요. 조이옥스앤코는 러닝화 브랜드인 호카의 국내 총판을 맡았던 업체로 이번 논란으로 인해 호카 측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대표는 보유 지분을 전량 매도하고 대표이사를 사임한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한원시스템, 3위는 유니온 머티리얼, 4위는 계양전기, 5위는 형지엘리트, 6위는 삼성중공업, 7위는 하나오션, 8위는 한미반도체, 9위는 하이닉스, 10위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계양전기입니다. 현대트랜시스와의 공급 계약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비가전자, 2위는 폴라리스제원, 3위는 모베이스전자, 4위는 셀루메드, 5위는 NC트론, 6위는 삼익제약, 7위는 대한강통신, 8위는 루미르, 9위는 테라뷰, 10위는 EV 첨단 소재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비가전자, 모베이스전자, 셀루메드, NC트론, 삼익제약, 루미르, EV 첨단 소재입니다. 비가전자는 광트랜시버 개발 완료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는 가운데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올라오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모베이스전자는 자동차 전장 부품 기업입니다. 셀루메드는 재무 개선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NC트론은 반도체 설계 기업이자 음향기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익제약은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루미르는 우주항공 관련주입니다. EV 첨단 소재는 프롤로지움 테크놀로지가 세스 전시회에 참가하여 전고체 배터리의 혁신을 발표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한미반도체, 4위는 현대차, 5위는 하나오션, 6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7위는 삼성전자 우선주, 8위는 두산에너빌리티, 9위는 삼성전기, 10위는 네이버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G2G바이오, 2위는 D&D파마텍, 3위는 삼익제약, 4위는 ABL바이오, 5위는 알테오젠, 6위는 링크솔루션, 7위는 주성엔지니어링, 8위는 루미르, 9위는 로킷헬스케어, 10위는 가온칩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G2G바이오, 삼익제약, 주성엔지니어링, 루미르, 로킷헬스케어, 가온칩스입니다. G2G바이오와 삼익제약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이며 특히 삼익제약은 특허 등록 소식에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로킷헬스케어는 의료 AI 기업으로 위고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과 가온칩스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루미르는 우주항공 기업입니다.